사람은 원래부터 일반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뭔가 특별하고 이질적인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고 기존의 기준조차 잊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질적인 매력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 언제나 그 크기였습니다. 가장 큰 동물, 가장 큰 피라미드, 그리고 가장 거대한 행성까지. 그렇다면 이 리스트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마젤란 성운의 거대 별. 끝없이 펼쳐진 우주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백색 외성부터 푸르게 눈부신 청색 거성까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은은한 빛을 내뿜는 적색 초거성도 있고 어두운 심연 속에서 타오르는 고온의 펄서도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선은 지구에서 약 16만 5천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운의 타란툴라 성운에 있는 어느 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바로 R136A1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무거운 별이죠. 참고로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정확한 질량을 측정한 별은 수천 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대 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선 현 시점에서의 1위를 먼저 소개해드리죠. R136A1이라는 이름은 이 별이 R136 성단 안에 있고 그 성단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별은 1980년대 천문학자들이 대마젤란 운과 그 안의 별들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스페클 간섭법이라는 기술을 통해 발견되었고 타란툴라 성운 안에 R136 성단 소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보다 정밀한 관측과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과학자들은 이 별의 질량과 반지름, 밝기 같은 물리적 특성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별의 반지름은 대략 2000만에서 2500만 킬로미터에 이르며 이는 태양 반지름의 30배에서 35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단지 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대 별의 질량은 무려 태양의 170배에서 최대 230배에 달하죠. 참고로 이런 수치는 거대 별이 말하자면 성긴 천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 밀도가 태양과 같았다면 질량은 태양의 35의 세제곱, 즉 약 44,000배가 되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 무게만 따지면 태양보다 44,000배는 무거워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별의 실제 질량은 많아봐야 태양의 230배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별이 덩치만 큰 장신이라면 태양은 단단하고 탄탄한 근육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R136A1의 평균 밀도가 44,000대 230, 즉 태양의 191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태양의 평균 밀도는 1.41g/세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이처럼 약한 거대 별의 밀도는 1.41을 191로 나눈 0.007g/세 세제곱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이건 지상 25에서 30km 고도에 있는 대기 밀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래서 만약 온도와 엄청난 방사선만 없다면 이 별의 내부를 그대로 통과해 지나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표면 위쪽은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었겠죠? 물론 별의 중심부는 이보다는 밀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중심부의 온도는 어떨까요? 이 별의 표면 온도는 무려 55,000켈빈에 달하며 이는 태양 표면 온도의 10배에 해당합니다. R136A1의 내부 온도는 수억 켈빈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런 극한의 조건 덕분에 이 별은 일생 동안 엄청난 속도로 핵융합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별의 밝기 역시 온도 못지않게 충격적입니다. R136A1은 태양보다 무려 670만 배나 더 많은 빛을 뿜어냅니다. 영광과 비참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눈부신 밝기를 자랑하면서도 밀도는 한없이 희박한 별입니다. 670만 배라는 밝기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태양 대신 R136A1이 지금의 거리에서 빛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흐린 날씨라 해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전기 용접 아크 불꽃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눈이 부셔서
어려울 거예요. 거대 별의 탄생과 찬란한 생애. 이렇게나 특별한 천체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일반적인 별들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 속에서 탄생하지만 R136A1은 매우 독특한 조건 아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별을 만들던 구름 자체의 질량이 워낙 커서 태양보다 수십 배나 무거운 별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별들은 생겨나자마자 곧바로 거대 별로 성장합니다. 일부 가설에 따르면 R136A1 같은 별은 단순히 부자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작은 별들이 중력에 이끌려 모이면서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 여러 작은 별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천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래된 성단에서 실제로 관측된 바 있는데요. 그곳에선 태양 질량의 70에서 80% 정도 되는 별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 하나의 거대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바로 왜 거대 별이 오래된 성단에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R136A1은 주변 우주 환경, 특히 타란툴라 성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의 상태를 바꿀 정도로 강력한 이온 흐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이온 흐름은 성운 속 물질을 이온화시키고 막대한 전하 입자 구름을 형성하며 이것이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성간 공간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새로운 별이나 행성이 탄생하는 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차세대 별들의 형성에 필요한 중원소들을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R136A1이 타란툴라 성운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하나의 우주 공방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오래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별과 행성이 탄생하고 우주 생명에 꼭 필요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R136A1은 단순히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니라 우주의 진화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주변 모든 것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대 별의 찬란한 최후. 사람도 그렇듯 거대증은 수명이라는 측면에선 결코 좋은 소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행히도 태양은 특별히 눈에 띄는 특성을 가진 별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0억 년입니다. 지금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에 있으며 중심부에서는 수소를 헬륨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 계속되며 그 후엔 적색 거성이 되고 다시 백색 외성이 되면서 겉껍질을 벗고 핵만 남기게 됩니다. 반면 R136A1처럼 질량이 매우 큰 별은 태양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런 별은 핵융합 반응도 초고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소 연료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써버립니다. R136A1처럼 태양의 170배에서 230배에 달하는 질량을 지닌 별의 경우 수명은 훨씬 더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별은 중심부의 수소를 거의 순식간에 태워버리죠. 이 모든 과정은 겨우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 이 별은 청색 초거성으로 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극초신성 같은 상태로 들어가며 생애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별은 정말 짧은 생을 살고 수명은 고작 수백만 년에 불과합니다. 100억 년을 살아가는 태양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다시 말해 태양 수명의 3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셈이에요. 그러니 이 별 주변에서는 생명이나 그 진화 같은 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이 별의 최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도 존재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별은 쌍불안정 초신성으로 폭발하거나 거의 폭발 없이 그대로 붕괴되어 블랙홀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최후의 방식이 이 별의 수명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R136A1은 그 찬란한 존재감만큼이나 그 마지막도 화려할 것으로 보여요. 결국 이 별이 모든 핵연료를 소진하면 앞서 말했듯 극초신성이나 일반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만약 극초신성으로 간다면 우주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폭발이 될 것입니다. 극초신성은 일반 초신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엄청난 양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내던져서 인근의 다른 별이나 행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서 평범한 현상은 아닙니다. 여전히 매우 밝고 강력한 폭발 현상이죠. 다만 특별히 독특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별이 블랙홀로 바로 붕괴된다면 그 모든 과정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주변의 물질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괴물이 탄생하겠죠. 다행히도 이 거대 별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령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인류에게 해를 끼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우주 현상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내고 천체 물리학이나 우주론, 이론 물리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거대 질량 별들이 우주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별의 죽음은 파괴이자 동시에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며 결국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들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 R136A1은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우리가 이제 막 그 신비를 풀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위대함과 장엄함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발견과 관측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며 이 신비로운 끝없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R136A1은 우주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며 인류가 진리를 향한 탐구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탐구의 여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